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증권과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닥터킴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디지털 자산증권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STO 생태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이 자료는 제가 이경훈 님께서 해놓으신 그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STO 생태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소죠.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여기 보시면 T0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T0를 제가 특별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T0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거래소들도 아마 인증을 계속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행 플랫폼이 있어야 되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발행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폴리메스, 시큐타이저, 하버, 레이븐 코인 등등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레이븐 코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이라든가 이런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를 체크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들이죠. 이러한 크게 세 가지를 보면 STO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 즉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테판 메콘 교수 지난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의 논문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의 논문 중에서 디지털 자산 증권이 생태계 참여자들이 누구 있는지 이분의 논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첫 번째는 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T0부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T0라든가 또는 오픈 파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있는데 즉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러면 증권형 토큰을 여러분들 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되지 굳이 이걸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라고 얘기할까?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현행 어떤 법적 규제 틀 안에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소라고 하면 현행 법의 적용을 받고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또 중개할 수 있는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도 있는 곳이어야 되죠. 이런 곳들이 바로 STO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큰을 발행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증권이나 현물자산 이러한 것들을 토큰화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스의 핵심인데 대표적으로 레이븐 코인 플랫폼이 있죠. 그리고 시큐리타이즈라든가 폴리메스 등 여러 가지의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주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발행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LP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증권 거래소처럼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LP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LP라고 하는 부분들은 증권은 일반 기존 주식시장에서 5분 내지 10분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전혀 거래가 없거나 할 때 이것을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펌핑해주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증권회사나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나 기관에서 호가를 부르고 그 호가에 의해서 약간 이제 거래되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LP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디지털 자산증권 거래소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토큰 스탠다드죠. 그래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어떤 표준과 규칙을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레귤레이터리, 즉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대한 현행 법규를 준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이런 것과 같은 곳에서 어떤 규정과 규제 준수 이런 것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행 법규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자산증권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프체인 인포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프체인 인포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유권이 우리가 양도되고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상에서 이것을 현금으로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또는 KYC 즉 신분 증명하는 거 그리고 AML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해주는 곳들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특히 그 KYC와 AML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증권형 토큰에서는. 그래서 증권형 발행 플랫폼에는 이런 기능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KYC와 AML 기능이 이것이 없으면 이건 증권형 토큰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투표 기능과 뭐 메시지 기능이라든가 이익이나 배당금을 할당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그 스테판 맥콘 교수가 말씀하신 6가지의 이러한 그 증권형 토큰의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서 이것을 거래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토큰화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증권형 토큰이라는 이 부분에 여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하버라든가 폴리메스 또는 뭐 수암 등 이러한 토큰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좀 하게 되겠죠. 이 토큰에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분 증명하는 Know Your Customer, 그죠? 신분 증명할 수 있는 거, AML, 안티머니 론더리 같은 자금 세탁 방지하는 이런 솔루션 기능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토큰을 이제 정해서 이 토큰을 통해서 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발행을 하기 전에 만약에 부동산을 발행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자산 감정 평가서부터 시작해서 현행 법규에 맞는지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을 검토해주는 그런 서비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기관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발행이 되면 1차적으로 투자자들은 이제 토큰을 구매를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즉 발행자로부터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T0와 같이 증권형 토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발행한 부동산 증권의 지분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좀 갖게 됩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상장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투자도 하고 자기가 투자한 것에 따라서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죠. 사실은. 그래서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유동성이 대단히 좋아진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비상장 회사가 자본을 좀 신속하게 발행하고 싶다 하면 본인들이 증권형 토큰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구매를 해서 자본 조달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T0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곳으로부터 자본 조달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체인 파트너스의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까요. 앞으로 10년여간 연평균 성장률 CAGR로 보면 59%씩 성장한다고 봤네요. 이랬을 때 2030년에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천조 이상이 되겠다는 얘기죠. 2천조.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이 이게 아마 주식 시장이나 기존의 채권 시장, 뭐 여기만 봐도 전 세계 시장만 봐도 대단한데 여기에 이제 현물 자산까지 이것을 토커나이제이션 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년 후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이 미래의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리고 24시간 돌아갈 거야. 이러던 때가 벌써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인터넷이 녹아 내려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막 사용하듯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것도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아마 10년 후에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처럼 이렇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 규모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만들었던 초기 시장, 이더리움이 만들었던 어떤 제2세대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ICO 시장과는 전혀 다른 STO 시장은 이거에 아마 수백 배, 수천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만 봐도 2천조 이상이 될 것 같다 하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STO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